탈모 고민이 심한데 글쎄요, 제가 그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현장을 지금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의뢰인 김자영 씨.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점검해 봐야겠죠. 여기도 벌써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지금. 드라이 한번 하면 엄청나요. 막 이렇게 사반대. 사방에 다 머리털인가요? 네.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45, 46, 47. 근데 보통 몇 개 빠져요, 사람은? 보통 정상적인 모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하루에 50에서 한 70가락 정도 빠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자, 여기 70.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빠져야 되는 하루의 머리카락의 수거든요. 이미 하루에 빠지는 정상치를 넘어섰네요. 젊은 시절에는 모발이 굉장히 좀 두터웠던가요? 예. 지금 원형 탈모도 조금 있었어요. 스트레스 네. 너무 많이 받아갖고. 현미경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두피 상태를 진단해봤습니다. 뿌리는 뿌리인데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난 두피와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 그것도 모자라 울긋불긋 염증까지 보이네요. 탈모인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부터 관리와 예방은 필수입니다. 그 탈모의 가장 첫 번째 제일 큰 요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샴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샴푸를 네. 제가 좀 봤으면 하는데 어떤 샴푸를 쓰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샴푸를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샴푸, 과연 좋은 제품일까요? 내가 샴푸를 손바닥에 얹어서 동전 크기로 한 다음에 비벼댔을 때 거품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깨끗하게 시키는. 느낌은 그렇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너무 깨끗이 씻겨지면 안 돼요. 피부에 그 막을 갖고 있는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는 두피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자, 이 정도 자 해서 샴푸를 쓸 때 생기는 거품의 양이 중요하다는데요. 이것도 아주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샴푸일수록 거품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탈모 전용 샴푸는 어떨까요? 확실히 일반 샴푸에 비해 거품이 적게 나고 입자가 더 곱네요. 어때요? 쫀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샴푸를 좀 만져봐도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죠? 네.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게 좋겠죠. 평상시 머리 감는 습관을 보여주는 의뢰인. 그러니까 머리가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뢰인의 샴푸 방법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조남수 고수와 함께 보며 점검을 해보는데요. 샴푸를 가득 묻혀서 두피는 물론이고 머리카락을 박박 문지르며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감는 의뢰인. 이렇게 매일 감는답니다. 이렇게 안 씻으면은 좀 뭔가 네.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훑어주시면 되는데 샴푸는 두피만 씻고 그냥 끝에는 그냥 몇 분만 이렇게 머리카락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냥 거품이 돼서 몇 번 이렇게 훑어만 주시고 깨끗하게 훑어만 꽉 비비지 마시고 두피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품으로 그냥 머리 몇 분만 이렇게 적셔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걸 여기 때가 붙으면 얼마나 붙어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들어오냐. 아니 여기가 두피가 들어온 거지 머리카락을 갖다 있는 데는 그렇다면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탈모 예방하는 샴푸법 첫 번째, 물의 온도를 확인하라. 일단은 저희들이 온도는 일단은 먼저 해서 온도를 맞춰보세요. 온도의 가장 적당한 온도는 아까 제가 미온수라 그러셨죠? 그리고 온도를 어디에다가 체크를 한다? 여기 손등에다가 해서 찹다는 느낌만 안 나면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뜨거운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이제 항상 그 의뢰인이 샴푸를 할 때 바로 물을 대는가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습관을 건강한 모발을 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하기 전에 먼저 브러쉬질을 한 10회 정도, 15회 정도로 이렇게 긁어준다. 왜냐하면 샴푸를 하기 전에 두피를 마사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브러쉬를 가지고 마른 머리에서 일단 머리카락을 빗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뒤로, 앞에서 뒤로 빗어주세요. 쭉. 샴푸를 하기 전 끝이 둥글고 빗살 간격이 넓은 빗을 이용해 먼저 두피를 마사지해줍니다. 공주는 탈모가 없다고 하죠. 샴푸를 하기 전 빗질을 해주면 두피의 묵은 먼지를 털어낼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빗질만으로 달라진 두피 상태. 이제 미온수를 물을 이제 적시는 거죠. 물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짝 적셔주시고 두피와 머리카락을 미온수로 충분히 적셔주는데요. 동전 1개 반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비벼주세요. 그래서 손끝으로 두피를 먼저 손가락을 넣어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네네. 이렇게? 네, 그렇게. 예. 그때 머리카락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집어서 그다음 또 뒤쪽도. 약간 샴푸가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충분합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뿌리에 있는 거품을 예. 자 이렇게 뿌려요? 아니 뿌리 있는 부분을 그 바깥으로 이제 쓸어내셔야죠. 머리카락 쪽으로. 네. 그다음 다시 또 동전 하나의 크기로 하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훑어내린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비비지는 절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쭉쭉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머리를 한쪽만 빗어준다는 생각해서요. 계속 그렇죠. 계속 손가락으로 빗듯이 머리카락을 훑어내리는 것이 포인트. 두피는 시원하게 긁었으니까 일단은 느낌은 이렇게 긁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샴푸를 할 때 샴푸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살짝 닦아주시고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아,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비비지 말고 닦아주신 다음에 자, 린스를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린스를 한 2번 펌핑질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뭉쳐있는 거를 깨끗이 풀어서 머리에 한번 담궜다가 머리카락만 붙이셔야 됩니다. 머리카락만. 예.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도 돼요. 이게 한 번 더 물에 깨끗이 헹구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비벼갖고 여기 깨끗하게 다 린스를 골고루 다 안 묻히고 그냥 이렇게 담궜다 빼도 괜찮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린스의 기능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단은 그 피막을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헹궈버리면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지금의 이제 의뢰인 같은 분들은 두피를 굉장히 아까 염증도 좀 있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서 항상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서 린스라는 성분이 두피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부터가 실질적으로 린스를 할 때는 이렇게 물을 떠서 한번 담궜다가 다른 타올로 닦은 다음에 말려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그렇죠. 꾹꾹 눌러서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누르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머리를 절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비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굵게 이렇게 쓸어내도 지금은 이렇게 엉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종전에는 막 이렇게 막 비벼대가지고 많이 씻었기 때문에 머리가 엉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젖은 머리라도 이렇게 조금 빗질을 하면 아마 전에보다도 훨씬 손이 아마 짙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네, 전에 린스 했을 때보다 더 쉬워요. 네, 린스 했을 때도 아마 저는 이렇게 막 엉키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린스라고 다 씻어내고 또 물로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린스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린스 방법만 하시더라도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어도 빗질이 된다는 거.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를 말려주세요. 머리를 말려줄 때도 항상 그 머리카락을 말리는 게 아니라 일단 두피, 뿌리 부분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손에 바람을 넣어서 두피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고 밖으로 쓸어주며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두피에 뜨거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을 바닥으로 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넣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바람이.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바람이 나겠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 앞에서 오므려주면 이쪽으로 바람이 치우고 이 사이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뿌리 부분에 살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려주고.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쑥 같이 바닥을. 그러면 이 바닥을 친 뿌리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손 갈기처럼.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거의 이제 말랐다 싶은데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브러쉬를 가지고 찬바람으로 머리를 한번 더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찬바람으로 머리를 한번 더 말려주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결국 열려있는 모공을, 두피 모공을 다시 원상태로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신 다음에 다시 두피를 이렇게 원래는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머리를 쭉쭉 빗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습관이 아마 혼자서 습관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의뢰님이 지금 샴푸만 했거든요. 네. 샴푸만 했는데도 아마 전에보다도 훨씬 지금 머리카락도 지금 빠지는 것도 거의 없고 옛날에는 이 브러쉬질을 했다면 여기 머리가 한 움큼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 좀 빠져 있는 게 한두 가락밖에 없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항상 두피를 좀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샴푸와 린스법만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머릿결. 찰랑찰랑 윤기까지 나는데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